Selamat siang saudara-saudari, Ibu senang sekali bertemu dengan saudara-saudari yang tersayang, khususnya pada bulan Mei.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선생님 정말 기뻐요. 특히 5월에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5월에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퀴즈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는 마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힌트는 나는 설탕이나 우유를 섞어 마시기도 해요. 세 번째,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힌트는 잎으로 만들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모두 맞추셨어요? 나는 바로 차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때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차가 들어온 역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차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차가 있는지 차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차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차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인도네시아의 차의 포시시, 차가 어느 정도 위상이 있나, 위치에 있나를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차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201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재배 면적 세계 6위에 해당하고요. 또 생산량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차 생산 대국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차는 러시아나 말레이시아, 독일 등 많은 국가로 수출도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에는 언제 차가 등장을 했을까요? 1684년에 독일인인 안드레아스 클리에르가 일본에서부터 씨앗을 들여와서 하단에 심었어요. 차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대요. 그 이후에 18세기가 되었을 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차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차 재배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 인도네시아 차 재배 지역은 굉장히 넓어서 아까 세계 제6위라고 했는데요. 재배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는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나라인데 각 섬마다 이렇게 많은 재배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보면 자바섬에 있는 서부 자바 지역, 자와바랏이라고 하죠. 자와바라 지역이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차의 재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차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기후는 인도네시아어로 수후 우다라죠. 몇 도씨에서 잘 자랄까요? 약 13도에서 15도씨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수량, 비가 충분히 와야 되는데 강수량은 인도네시아어로 추라 후전이라고 해요. 강수량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연간 2000m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요. 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햇빛은 버니아란 마타하리라고 하고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하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받아야지 차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날씨가 서늘해야 하고 강수량이 충분해야 하고 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곳이라면 어딜까요? 바로 반둥과 같은 고산지대가 차밭이 많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반둥에 있는 차밭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또 기후도 서늘해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재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세스 벙글라한테 어떻게 차는 만들어질까요? 먼저 차를 재배를 했으니 차 잎을 따야겠죠. 차 잎을 따는 거는 뻐메띠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차를 따면
그 이파리를 약간 말린다고 해요. 그거를 뻘라유안. 그 다음에는 녹차에만 해당되는 과정이긴 한데 녹색을 없앤다는 의미의 살청한다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어로 말하면 뻥힐랑한 워르나 히저우.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살청을 한 이후에는 쁘므마란이라고 해서 찻잎을 손으로 비비거나 기계로 찧어서 약간의 이파리에 손상을 입힌다고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발효학인데요. 옥시다시. 발효를 통해서 이제 홍차 같은 경우는 그 홍차 특유의 맛과 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무리 단계인 건조하기에 들어가는데요. 건조하기는 인도네시아어로 뻥으링안이라고 하죠. 자,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찻잎 따기, 뻐머띠깐 어떻게 닦아요? 봄이나 초여름, 지금과 같은 5월이 봄이죠. 찻잎을 따는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수확을 합니다. 물론 기계로 수확도 가능해요. 하지만 기계로 수확하는 경우에는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 다음에 기억나요? 뻘라유안 딴 찻잎을 어떻게 해요? 약간 말린다고 했죠. 평평한 채반이나 광주리에 펴서 수분이 약 70% 정도 될 때까지만 말린다고, 시들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산화를 유도를 해서 그 다음 과정인 발효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자, 아까 이것은 녹차에만 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살청하기, 뻥힐랑한 워르너히저우. 사실 청은 차의 녹색이 아니라 생잎을 의미해요. 그 생잎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청 과정을 겪어서 산화를 억제해서 잎이 누렇게 되지 않고 녹색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살청의 방법은 덕기나 찌기, 볶기 등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솥에다가 찻잎을 넣고 손으로 막 볶거나 또 요즘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청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잎에 상처를 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비비거나 요즘은 공장에서 가공을 많이 하니까 공장의 기계를 이용해서 잎에 상처를 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뻐머마란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찻잎 속에 들어있는 차 특유의 맛과 향이 바깥으로 나오고 차를 우려냈을 때 더 맛있게, 고소하게, 향기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녹차는 아까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요. 홍차는 발효 과정을 거쳐요. 옥시다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산화 효소에 의해서 차 특유의 타닌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차 특유의 맛과 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홍차는 녹차와 다르게 색이 갈색이죠. 이게 다 발효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뻥어링한 건조하기인데요. 건조하기는 차 만드는 과정 중에 마무리 단계예요. 이렇게 우리 건조기 같이 생긴 빨래 건조기 같이 생긴 곳에서 차를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이렇게 바구니에 말려서 건조를 하기도 하지요. 또 자스민차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 차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산화 단계에 의한 차 종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차는 크게 백차와 녹차 그리고 우롱차와 홍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백차 같은 경우는 잎을 따서 여기가 시들기 과정이에요. 시들기 과정 뒤에 바로 건조를 해서 별도의 중간 과정 없이 만드는 것을 백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는 따서 시들기 과정을 겪어서 아까 살청하기 과정이 있었죠. 살청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건조를 해서 만들어진 게 녹차고 홍차는 시들기 다음에 유념하기라고 해서 잎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키죠. 홍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발효 과정. 옥시다시였어요. 옥시다시 과정을 거친 후에
건조를 해서 나오는 게 홍차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과정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롱차에는 발효 과정도 있고 그리고 볶는 과정, 덕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건조 후에 만들어지는 게 우롱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차 종류는 차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잎차와 티백 그리고 분말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잎차는 말 그대로 잎을 따서 잎을 넣어서 우려내는 차고요. 잎차는 그래서 다운때라고 하기도 하고 우려내서 먹는다고 해서 때스두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티백차. 끈으로 달려서 물에 이렇게 여러 번 담갔다 뺐다 해서 마시는 차 있죠. 티백은 때줄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티백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때사링. 때사링은 조금 뒤에 화면에 설명하겠지만 조금 커다란 티백을 말해요. 그리고 분말차는 때부부 또는 때마차라고 해서 가루를 낸 차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때수두 또는 나온 때는 이렇게 찻잎을 그대로 따뜻한 물에 넣어서 우려 먹죠. 나온 때는 맛과 향이 좋지만 우려내기가 사실 번거로워요. 그리고 때줄룹은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잘 알죠? 때줄룹은 사실 맛과 향은 다운 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어서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사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끈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포장이 좀 커서 많은 양의 차를 우려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티백보다는 맛이 좀 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리차 우려낼 때 큰 주전자에 티백 하나 넣어서 우려내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때양 디프레스 압착차라고 하는데 압착차는 이렇게 차를 동그랗게 또는 이렇게 벽돌 모양, 블럭 모양으로 압착을 한 거예요. 이 차는 특별히 맛이 더 좋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많이들 찾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루 형태의 차, 때부부 또는 때마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말차는 사실 녹차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차를 많이 마실까요? Teh Tarik Popular di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차 생산국인 만큼 인도네시아인들은 차를 아주 좋아해요. 식사할 때도 늘 차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차를 마실까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홍차, 때히땀, 그리고 녹차, 때히저우, 그리고 우롱차, 때우롱, 그리고 백차, 때뿌띠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리아시 테더로 포플라르 데 인도네시아를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차들은 일반적인 차들이고요. 그러면 젊은 층이나 카페 가서는 어떤 차를 마시는가 봤더니 자, 버블티, 여러분 버블티 아시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버블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린티 라떼도 많이 찾고요. 타로 밀크티나 차이티도 요즘에는 많이 마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캠프 가시죠. 그러면 캠프에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 내용 한번 서로 의논해 보세요. 자, 여러분 까무수카 때 아빠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까무 punya resep kreasi minuman 때 자, 여러분 스스로 또 새로운 메뉴를 새로운 레시피를 생각해 본 게 있나요? 한번 친구들과 재미있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agaimana caranya meningkatkan konsumsi teh. 자,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차 생산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차를 수출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수출과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캠프 즐겁게 다녀오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Terima kasih.